이 책은 실제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중고 서점 더 북숍 주인인 쇼 빗텔이 쓴 일기입니다.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2015년 2월까지 꼬박 1년간의 서점에서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서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은 이야기이다. 그날의 온라인 주문 책의 권수와 찾은 책의 권수를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부터 일기는 시작되어 매출 금액과 손님 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서점 주인도 아니면서 나도 모르게 원화 환율을 따져가며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나를 발견하며 웃음이 나기도 했다. 그냥 서점에서의 일상을 담담하게 기록한 글일 뿐인데도 읽다 보면 중간에 덮고 싶지가 않은 은근한 중독성을 일으키는 책인 듯하다. 이 책의 저자인 쇼 빗텔은 예비 서점 주인들이 읽어두면 좋을 작품을 2권 정도 소개를 했는데, 하나는 윌리엄 달링의 파산한 주인의 못다한 이야기이고 나머지 하나는 오웰의 서점의 추억들이다. 그만큼 서점 쪽과 출판계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첫 페이지부터 저자는 자신은 서점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유순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는데 별의별 손님들과 위태로운 서점의 사정, 점원들과의 관계 등으로 지금의 나가 만들어졌다고 적어놓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한 의자에서 평화롭게 책을 보며 파는 그런 로맨틱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콕 집어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저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 책을 읽는 내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 미그타운에 있는 서점 거리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으며 구석에서 탐험하듯 책을 찾아오는 손님들, 그동안 여러 주인을 거쳐간 이름이 쭉 적혀진 책들이 소개될 때마다 마치 내가 그곳에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불안한 서점과 출판계의 불황 속에서 저자는 나름의 묘책으로 연회비 59파운드를 내면 매달 오로지 주인장이 선택한 책을 한 권씩 받게 되는 랜덤북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 페스티벌의 운영위원회로 활동하며 북 페스티벌 기간 동안 200명이 넘는 작가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다. 그리고 서점 한쪽 벽에는 아마존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쇼에 의해 총에 맞아 사망한 아마존 킨들이 걸려 있다. 심지어 사망한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재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직원인 니키와 태격태격하는 일상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리뷰에서 쇼의 계정에 들어가면 니키의 사진이 하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나도 그 계정에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그 블로거의 말처럼 한눈에 니키다 라고 외칠 정도로 책에 묘사된 느낌 그대로였다. 책을 읽으며 퍽이나 정든 니키를 원래 알던 사람 마냥 반가움을 느꼈다. 책을 바라보는 쇼의 마음이 묻어나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서점은 쟁여넣을 수 있는 한 광범위한 주제와 다양한 종류의 책을 분류하고 있다. 나는 우리 서점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10만 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빈손으로 서점을 나간다. 누가 스피노자의 다 낡은 윤리학 페이퍼백을 2.5파운드에 사든 밀센 분의 책을 2.5파운드에 사든 상관없다. 난 그저 손님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서 경험을 통해 동등한 기쁨을 얻어내기를 바랄 뿐이다. 노부부 한 쌍이 스코틀랜드의 음악에 관한 책을 한 권 사면서 1970년 출판 당시 1파운드였던 스티비 스미스의 하드커버로 된 시집을 봤는데 그걸 우리 서점에서 6파운드에 파는 걸 보고 놀랐다고 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물건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가격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모든 건 상대적인 거라고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거리에는 항상 살짝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적잖이 돌아다니는데 그들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장시간 버틸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인 책방으로 자연스레 끌려 들어오곤 한다. 결국 이런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아무리 허세를 부려도 그들에겐 왠지 좀 먹은 듯하고 이렇다 할 목표를 잃은 듯한 분위기가 감돌기 때문이다. 쇼니 서점 일기로 서점의 사정을 한층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덕분에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서점 주인의 자리가 마냥 여유로움을 느끼며 지적인 손님들과 지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상황과는 거리가 꽤 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쇼니 알려주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다. 그럼에도 서점 주인이 되면서 까칠해진 그의 성격과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들과의 작은 실랑이들 사이에서도 그의 책과 서점에 대한 애정이 애틋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미그타운에 위치한 더북숍이라는 공간을 향한 내 애정 또한 자라난 듯하다. 지금은 인터넷 서점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사람들은 좀 더 싸다는 이유만으로 대형 인터넷 서점을 이용한다. 사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가격에 대한 유혹은 참 떨쳐내기 힘든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책방이 주는 그 공간의 매력 또한 잘 알고 있다. 지금 당장 그 골목골목의 작지만 책 냄새에 폴폴 풍기는, 때로 먼지도 뿜어내는 책방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슬퍼진다. 우리가 머물고 싶은 그 책방이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 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책방에 대한 매너를 좀 더 지키고 아껴야 된다고 생각한다. 책은 인터넷에서, 사진은 책방에서. 적어도 이런 손님은 되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의 또 다른 책인 서점 주인의 고백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서점 일기 외엔 국내에 들어온 것이 없는 듯해서 아쉽기만 하다. 아쉬운 대로 아나카 미오의 나의 작은 헌책방을 한 권 더 구입해 읽기로 했다. 쇼 빅텔이나 아나카 미오와 같은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책방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